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즌2. 안녕하세요, 솔로몬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해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누구시죠? 아도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복순이입니다. 네, 까톡도입니다. 까톡도. 네. 잠깐만, 저 진동으로 해놔야 되는 건데. 어, 네, 그래도. 네. 그래도 연락 올지 모르니까. 네. 네, 바쁘신 분이에요. 네. 저보다 더 바쁘신 것 같아요. 아니, 더 부럽습니다. 바쁘시잖아요. 네. 저요? 네. 요즘 새벽에 나가신다고. 이건 바쁜 게 아닙니다. 겉절이만 빙빙 돈다고 할까? 아, 그래요? 네. 어. 네, 모든 거는 겉절이 담그시는 건가요? 인생은 사랑에서 사랑으로 끝나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과 있는 거죠. 인생은. 사랑이 없는 인생은 겉절이야. 그래. 네. 맞아. 사랑을 하세요, 빨리. 네, 겉절이를 하세요. 네. 각설하고요, 또. 오늘은 어떤 내용이죠? 네, 오늘은 초등학생 수다로 네. 정책이 됐다. 참 이게 그래요? 한번 듣고 싶은 내용입니다. 제목이 섹시한데? 그죠. 네. 끌리는. 끌리는 제목입니다. 네네. 예. 네. 지역에서 아래로부터 마을 복지를 꿈꾼다. 이 마을 복지에 대한 이야기, 현재 있는 이 관련된 일을 하시는 기현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이시자 네네. 서울시 복지재단 복지공동체팀. 좋은 단어 다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꼭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예, 빨리 연결해 주세요. 복순이도 뭐 중간중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네. 네, 그럼 좋은데 그냥 맨날 배우는 입장이다 보니. 왜 그러세요? 핵심은 지가 지적하면서. 그냥 잘라야지 이거. 겸손함을 아는 사람과 겸손함을 모르는. 그렇죠. 네. 네, 여보세요? 네, 기현주 서울시 복지재단 복지공동체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만복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솔로몽입니다. 네, 전 네. 아도니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복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이 메아리처럼 울리거나 네. 하는데 장비 탓도 있지만 저희 진행이 그래요. 그렇죠. 혹시 오해를 하시는데 방송으로 잡을 수 없는 메아리들이 있어요. 뭐 좀 나쁘게 표현하면 잡음? 서로 자기가 진행하겠다는 몇몇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정리가 안 돼요. 아직 권력이 없어서. 진행자를 노리는 분들이 네네. 많죠. 네네. 네, 많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네. 진짜. 근데 이제 기현주 팀장님? 오늘은? 아주 정확한 지금 과장입니다. 과장님. 네. 과장님의 목소리는 대단히 맑고 깨끗하게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네. 역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감미로. 그죠. 네. 천연 감미료 네. 기현주 복지공동체 과장님께서 과장님. 네. 모시고 오늘 네. 초등학생 수다가 정책이 됐다고. 수다 떨면 정책된다. 그렇죠. 쉽지 네. 않아요. 네. 네. 그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또 회원이시기도 해요. 운영위원이죠. 운영위원이셔서 그죠? 지난 2주년 대박난 내만복 2주년 연극잔치 네네. 네, 그때 그 진행을 하셨는데 네네. 네. 탁월한 감미로운 목소리와 탁월한 진행으로 네네. 대단한 호평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네. 인상 쓰면서 말을 저렇게 쉽지 않은데 그런 거예요? 안 보여서 제가 지금. 아니, 물론 이제 보이면 끊고 싶을 거예요. 그래요? 네. 아니에요. 네, 이거 네. 너무 그 감동에 격한 나머지 네네. 그랬을 수도 있지. 이게 그 사회화 진행이 있는데 사람들이 진행이 없는 줄 알더라고. 아무튼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 네네네. 오늘 근데 왠지 좀 사심 있어 보이는 방송 진행인 것 같아요. 전에 방송하고 다르네요. 근데 각설이 되게 긴데요? 그렇죠. 각설이네요. 본론 언제 들어가? 네.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네. 네. 진짜 궁금했습니다. 초등학생 수다가 정책이 됐다 칼럼을 좀 읽어봤는데요. 네. 보니까 가장 작은 단위라고 네. 생각하는 공동체에 관련된 마을 공동체. 네, 그렇죠. 네. 네. 공동체. 지금 이제 쓰신 거 있잖아요. 마을 복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는 작은 타일도 있는데 마을 네. 복지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 있으면 좀 먼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마을 생소하실 복지에 분도 네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제가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 마을복지와 관련된 일인데 네. 실은 우리가 복지정책, 복지제도 이렇게 얘기하면 네. 굉장히 큰 일이고 일상생활에서 되게 먼 일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네네. 네, 사회복지라는 게 직접 그 사회복지의 어떤 서비스든 제도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네. 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이다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마을복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음. 복지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들이고 우리의 실생활에서 복지라는 것들이 접합하는 지점이 굉장히 많다. 네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얘기했던 마을에서 초등학생들이 행복하려면 어떤 일들이 더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저희가 다 복지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군요. 작은 단위에서 우리가 실제 맞닥뜨릴 수 있는 복지들을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실제 우리 삶을 정말 더 재밌게 바꿀 수 있겠다라는 지점에 착안해서 말복지라는 얘기를 쓰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아픈 사람이든 약자든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일반인들이 복지는 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두 다 관련돼 있고 네. 있다는 내용이죠. 모두가 누릴 네, 수도 있고 맞습니다. 마을에서. 네, 내가 맞췄어. 그렇죠. 탁월하시네요. 네. 그럴 뻔했어요. 잘못 나가면 의도적으로 키우는 거 죽이라는데 살리는 분이 있어요. 이 자리 돌리려고. 네. 네. 네, 그겁니다. 그래서 네. 복지 자체가 보통 뭐 사회복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다들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시거든요. 우리가 뭐 수급자든 장애인이든 뭐 노인이든. 노령연금 받는 뭐 어려운 노인이든 기존에 이제 복지에 대해서 그런 인식들이 더 많았고 실제 복지 정책이나 제도도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복지의 전부가 아니고 또 우리가 원하든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많이들 하기 시작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아니 몇 해 전부터 이제 마을이라는 게 이제 화두가 다시 됐고 네. 그에 이어서 이제 마을 복지. 그런데 요거 이런 말을 쓴 지는 이렇게 많지는 않죠. 예전엔 지역 사회 복지 뭐 이런 말이 있긴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예. 그 마을 복지라는 말이 를 이렇게 이제 쓰게 되신 그 배경이랄까? 뭐 앞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최근에 이렇게 네. 두드러지는 이유는 뭐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게 우리 기현주 팀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 그런 거네요. 실은 네. 이게 그냥 복지를 전공한 사람들에게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네. 사회복지를 전공자들에게 지역사회복지는 익숙한 단어예요. 그렇죠. 예. 지역사회 자체를 복지의 대상으로 보고 복지를 하는 것을 지역사회 복지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교과서에도 나와 대상별로, 있죠, 그죠? 네, 네. 대상별로 이렇게 뭐 노인, 장애인, 아동, 뭐 여성 뭐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법이 있고 네네.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보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지역사회 전체면 그 대상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네네. 지역사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지역사회 복지라고 하는데 마을복지라고 저희가 따로 얘기를 다시 한 거는 네네. 실은 마을복 공동체의 등장과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마을복지라는 단어를 좀 따로 쓰는 것은 네. 지역사회복지라는 건 그 지역사회가 굉장히 뭐 구단위일 수도 있고 시단위일 수도 있고요. 그쵸. 아니면 정말 동이나 작은 마을 단위일 수도 있는데 네네. 그 영역이나 범주가 더 큰데요. 네. 마을복지는 더 이렇게 살갑게 느껴지는 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그 한 개 작은 동이라든지 좀 더 소지역 단위로 그 복지를 실제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 약자든 그러니까 누구의만의 일이 아닌 남일 같지 않은 거고 그것이 꼭 공동체에 네. 관련된 거고 그것이 꼭 복지고 그 마을이다. 네, 맞습니다. 오늘 나 정리가 좀 잘 되는데? 오늘 좀 나가시는데. 평상시에도 나갔는데 안 달아준 거야. 그러셨군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지역사회 복지는 뭐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이제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하게 뭐 그런 개념이었다면 마을 복지는 좀 더 이제 그 살갑은 정도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좀 더 작은 개념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한편으로 이해됐어요. 보면은 이제 흔히 정책을 만들고 아래로 가는 방식이 아니라
거꾸로 당사자니까 위로 가는 방식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게 가장 주요한 차원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책이라는 것들은 실은 원래 정책은 정책의 당사자, 그러니까 정책의 수혜자들을 위한 수혜자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이어야 되는데요. 네네. 저도 반성하고 복지 영역에서도 많이들 반성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네네. 실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든 제도에서 음. 복지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직접 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네. 많이 없었어요. 적었죠. 그런 경우가. 네. 네, 그렇죠. 그게 꽂아주는 이제 거죠, 그냥. 네, 네. 보통은 우리가 기초법 초생활 수급자와 관련된 얘기도 보면 네. 당사자 얘기들이 실은 많이 빠져 있거든요. 당사자 네. 얘기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점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이게 네. 뭐 근데 대상층도 넓고요. 네네. 사람도 많고 뭐 이런 지점도 있었는데 저는 뭐 복지가 비단 제도나 그런 큰 정책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지점들을 다 그렇게 당사자의 목소리들로 네. 들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그게 실은 복지 실천 현장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 라고 보는 지점이죠. 예, 뭐 계속 이제 마을복지에 대해서 더 이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아닌데 이제 사회복지 또 전공자들 중에서 약간은 이제 비판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마을 공동체, 마을 복지 이렇게 좀 강조가 되면서 최근에 네. 오히려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를 전달하고 수립하고 전달을 해야 될 그런 책임을 민간에 좀 이렇게 전가시키려는 의도 아니냐? 네. 그런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냐? 이런 네. 지적들을 제 생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질문들을 이제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서 거기에 네.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네. 생각하실지. 네. 처음에 이 마을 복지를 네. 가지고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할 때부터 실은 저 또한 좀 들었던 고민인데요. 그런 얘기,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군요. 네,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뭐 여전히 이제 있는데 저는 이런 질문 받을 때 그렇게 답을 해요. 네. 그러니까 마을에서 복지가 모두 민간의 영역에서 네. 마을 복지로 100% 해결될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리고 국가 복지가 제도가 아무리 잘 만들어진다고 해도 네. 정책과 제도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복지로 100%다 이걸 잘 할 수 없어요. 네. 네, 뭐 그러면 마을이 뭐 보완점이냐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네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본적인 제도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국가 복지가 근간이 되어야 하고요. 네. 근간이 되어야 하고요. 네. 마을 복지는 실은 그 제도적 근간 위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플러스 알파예요. 복지 제도나 서비스 측면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네네. 또 다른 접근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초반에 또 얘기해 주셨던 예. 내리꽂는 정책과 위로 올리는 정책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 우리가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 때 당사자 의견 수렴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도 많이 발생하고 복지제도나 정책에 대한 불만들도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국가 복지가 더 잘 되려면 더 촘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려면 마을 단위에 복지 당사자들 각각의 의견들이 잘 수렴이 돼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서로 대치되는 관계가 아니라 실은 마을복지로 통해서 의견 수렴이 잘 되고 이것이 정책화되는 구조가 잘 만들어진다면 국가복지도 더 잘 만드는 그런 주체를 세우는 일 중에 하나다. 그렇게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복지와 마을복지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네. 이렇게 보완적으로 도와주면서 서로 이렇게 상승하는 뭐 그런 네. 개념인 거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네네네.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오늘 칼럼의 그 제목으로 뽑으셨던 배경이 내가 구강동. 네네네. 이에요. 거기 얘기를 좀 구강마을인데요.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이 마을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서울의 5군데의 마을에 네. 조그만 사무소 같은 저희 활동가가 들어서 활동도 하고 또 주민들도 같이 마을 활동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같은 걸 만들었어요. 네. 조그만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공간에 들어간 동네 중에 하나가 용산의 보강동입니다. 네네. 보강동에는 그 보강동 자체는 재개발 지역이라서 실은 거주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현 상태에는 재개발 아직 그 해제가 되지 않은 지역이에요. 네네. 근데 그 지역 안에 맞벌이 부부들도 굉장히 많고요. 예. 초등학교가 있어요. 네. 저희 보강동 마을살이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네네.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저희 커뮤니티 공간, 공동체 공간에 와서 이제 같이 놀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역에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재개발 지역이고 그 안에 공동체 공간이라는 게 있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마을에 공유 공간이 없고 놀이터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낙후되어 있고 그런 지역이고 골목도 굉장히 좀 위험한 곳들이 많고 그런 곳이라 네. 아이들이 저희 공간에 와서 놀기 시작했어요. 네. 동네에 새로운 공간이 생겼네. 노는데 아이들이 놀다 보면 실은 저희는 사물을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같이 놀고 좀 귀찮을 것 같은데. 네, 난리 그래서 고민이 시작됐죠. 실은 활동가의 고민이 시작됐어요. 이 아이들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시작됐는데 기존이라면 아이들에게 니네들을 나가 혹은 니네 몇 시 이후에 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었겠죠. 네네. 저희는 말복지를 생각하고 들어간 활동이라 네네.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마을의 주체니까요, 아이들도.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한번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이 회의를 이제 합니다. 예. 처음에 그 어린이 회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회의의 구조를 갖추지 못했어요. 회의의 구조를 갖추는데 거의 1달 반, 2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모이는 아이들끼리 서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막 나누기 시작을 하죠. 그 의견을 나눈 것들을 가지고 그들만의 원칙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통해서 이 공간에 오는 아이들이 그 회의를 통해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굉장히 핫한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저희 공간이 어떤 보강초등학교 아이들이든 와서 같이 하고 싶은 공간이 됐는데요. 이렇게 모여서 아이들이 얘기한 게 보강동에서 어린이로서 자라가는 우리 동네에 놀 때도 잘 없고 그리고 이런 골목은 위험하고 또 쓰레기도 많고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마을에서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을의 그 좀 후미진 공간, 네네. 더러운 공간을 아이들이 같이 마을 청소를 하러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쁘게 마을을 하기 위한 텃밭을 만드는 거나 마을 벽화를 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들을 받아서 마을에서 같이 이제 진행하는 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네. 이런 활동들이 전개되다 보니 행정에서 기존에 하던 아동 지킴이를 지정하는 거나 아니면 원래 마을 청소하는 청소과가 있잖아요. 청소과에서도 같이 활동을 제안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마을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네. 마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열리고 있고요. 저희는 그 주민 중에 어린이도 같이 주민으로 같이 보고 같이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내용들이 주요했는데 그게 메인 타이틀이 됐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들끼리 이렇게 회의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거네. 기특하네. 네, 참. 그 회의를 주관을 어른이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아이들이 직접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당사자가 발언권을 갖는다.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하네요. 초등학교 4학년, 3, 4, 5, 5, 6학년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애들이 회의 제대로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처음에는 저희도
이걸 개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했는데 네. 지금은 굉장히 너무 잘 되고 있고요. 네. 그 안에서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 사례를 들어보니까 요런 게 이제 마을 복지에 이제 말씀하신 네.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아주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네. 정책이 되었다는 타이틀까지 왔는데요. 음. 이런 의견들이 네. 마을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음. 이렇게 잘 붐업 해드리는 게 또 저희 활동가들의 역할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일에 관련된 그 마을살이라는 네. 그 말. 네. 그래도 힘든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나 당사를 찾는 자체는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말하면 가장 또 광범위하게 소속이 네.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까지 네. 하는데 어려운 점 없나요? 마을살이 활동 어려운 점 많죠. 어려운 점 많은데요. 어려움은 더 많아 이거 그렇죠. 애들 자꾸 왜냐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네. 하면 뭐 일이나 이게-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그죠? 그죠?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마을 활동가 개개인의 삶, 그러니까 활동가의 삶이 또 따로 있는데요. 이게 마을살이다 보면 일터이자 거기가 삶터이기도 하고요, 놀이터이기도 하고 해서 일과 삶의 경계가 좀 이렇게 흐리멍텅해진다. 네, 이게 그 마을 안에 이렇게 공동체 사형선이 되고 그 자체로 그냥 삶이 되면 그 경지가 어떤 경지인지는 저희가 아직 다 경험하지를 못해서 그 경지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조율을 이제 해 가고 있는 단계인데요. 뭐 이런 거죠. 우리가 그냥 일로 사람을 만나면 일하는 근무 시간 내에만 만나잖아요. 네네. 근데 마을살이는 비단 그냥 이게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일만으로 사람을 만나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밤에도 같이 뭐 부르시면 만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일이 그런 삶이고 그런 거네. 삶이 네, 일이고. 그렇죠. 네. 좋은 것 같아요. 마을에 이렇게 마을 활동 자체를 자기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네. 좀 있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생각을 마을살이 활동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도봉구 쌍문동에 생긴 그 희망복지센터 네. 거기도 그거 맞죠? 마을살이 하는데. 예, 거기도 마을살이가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도봉구에 도봉구에- 살고 신문 배달을 갔는데 거기 생겼더라고. 네. 그래서 이 제가 도봉의 마을은 조금 네. 다른 또 특색이 있나요? 산업시설을 갔는데요. 네네. 거기는 도봉구청하고 예. 같이 방앗골 복지관하고 저희가 같이 공동 그렇구나. 협약으로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공공 섹터 원래 사례 관리라고 복지 영역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네네.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이제 보는 그런 활동들 하는 팀하고 저희 마을살이 하는 팀이 같이 팀을 만들어서 센터를 만든 형태인 거예요. 그렇군요. 네. 신문 배달만 가봤는데 나중에 좀 네. 심층 취재를 좀 해보려고요. 좋습니다. 네네. 대환영이에요. 예. 신문 배달을 꼭 강조해 주시죠. 제가 신문 배달원이에요. 복장도 그렇잖아. 여기는 이 방송이 참 편한 거는 알아서 자기 홍보를 해주시니까 뭐 소개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은 네. 그 수다가 정책이 됐다는 네. 그렇죠. 네. 그게 초점이에요. 초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지 서비스가 결국은 생산자, 기획자, 진행자든 공급자든 아니면 결국 소비자까지 되는 네. 복지 생태계 그것이 곧 공동체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끝으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앞으로 네. 어떤 계획이 있거나 바람이 네. 있으면. 네네. 실은 뭐 최근에 세월호 참사도 그랬고 여러 가지로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네. 각자도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고 저 또한 그런데 네네. 그래서 저도 제 또래 집단과 만났을 때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후세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네. 우리 정말 이 수다를 많이 해야 되겠다. 얘기를 이제 좀 해야겠다. 우리가 뭐가 어려운지
뭐가 좋은지 어떤 걸 우리가 지향하는지 얘기를 좀 해야겠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네. 저는 저희가 하고 있는 저희랑 같이 이제 들어가 있는 5개 동뿐만 아니라 우리 뭐 살고 있는 각자의 마을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모임들이 좀 많이 생겨나서 서로가 도움받고 지지받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환경들을 잘 같이 만드는 게 또 복지의 영역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도 그리고 또 내만 보게 이런 움직임 이런 것들이 같이 모여서 네네. 우리가 좀 더 정말 마음껏 얘기하고 그 얘기가 실현되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길 바라고 또 저희도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말씀을 잘하셔. 네? 네. 이준현 정당지 사회자 출신이라서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 40살이도 중요한데 사적으로 저 뭐 2세 계획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과장님? 2세 계획이요. 네네. 네, 뭐 그건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2년을 기다려야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요거는 편집합니다. 네네. 아, 네. 예. 좀 이 진행을 서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뭐 그 다큐 2인전인 줄 아시는 분도 있어요. 네. 다 이게 여러 가지 에코처럼 들린다고 생각하시고 네네. 네. 기현주 효과음이었습니다. 네. 그냥, 네. 기현주 예, 과장님이 선생님이 꿈꾸는 꿈 저도 솔로몬도 같이 꾸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많은 얘기 전해주셔서 따뜻한 얘기 전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현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이시자 서울시 복지단 복지공동체팀 과장님이신 기현주 네. 선생님 모시고 초등학생 수다가 정책이 됐다. 네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따뜻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늘 뵙던 분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녹음을 해보는 것도 또 색다른 게 있어요. 주로 이제 잘 얼굴도 모르는 분들께 이제 네네. 전화를 드렸었는데 언제 한번 우리 그 아도니스님도 모시고 아 그래요? 네. 네. 2세 계획은 묻지 않겠지만 네네.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효과음인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복순이 또 네. 총평해 주셔야죠. 아니요. 그냥 네. 좀 모르겠어요. 그냥 흐뭇해요? 예. 좋아요, 네. 그냥. 근데 저 좀 궁금했던 게 애들이 회의하면은 어떻게 회의할지가 좀 궁금하고 그걸 보시죠. 놀면 그러니까. 어떻게 노는지가 너무 궁금한데. 그래요? 예. 이거 발언권 주지 않아요? 그 중간중간 껴들어야지. 근데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주가 아니라서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아니에요. 사적으로 만나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은요 제가 네. 약간 사심 있는 방송을 저 듣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마을극장 이런 걸 아니 제가 사심 있었는데 네네네네. 이제 마을극장을 만든다는 게 네. 이제 거기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뭐랄까 항상 이렇게 극장이라는 장소는 와가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컨텐츠를 보고 관람하고 그냥 가는 가버리는 굉장히 소비하는 거지. 일시적인 장소잖아요. 그런 네. 게 아니고 그 어떤 뭐 카페처럼 이 장소를 뭐 3시간 동안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얼마를 할까 뭐 이런 식 그러니까는 어떤 이렇게 계속 거기에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는 마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맞아. 마을극장 준비하신다 그랬죠? 네, 그런 걸 할 때 이제 거기에는 따로 이제 만나야겠네. 네, 계층들이 이제 다양하게 어린이부터 어른까지들이 이제 각각의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걸 이제 그 장소를 가지고서 뭔가 활성화시키는 그런 거를 하고 싶었는데 네네. 이 사심을 가지고서는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 약간 추천 맞춰 가지고 방송에 이렇게 적합한 내용은 없었어요. 제가 너무 이게 말 길게 해봤자 이게 좀 방송에 잘릴 거니까 그냥 제가 약간 사심 있게 들었다 요 정도만 하고 나머지 잘라주세요. 아니 근데 우리 방송에 복순이 없으면 큰일 나요. 그죠. 둘이 저기 서로 껴들다가 그죠. 칙칙한 목소리. 마을 연극살이잖아. 네. 지역 마을 문화- 연극살이. 그죠. 네. 지역 마을 문화살이. 마을극장. 근데 마을 문화살이. 자꾸 제가 주로 하는 공연 기획이 연극이니까 오늘 내 얘기 너무 많이 한다. 괜찮아요, 연극만 뭐. 가지고서 이렇게 보시는데 그게 아니고 네.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거기에 요즘 많이 하는 오케스트라 이런 거 오,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예전에 그 엘시스테마 때문에 그 단행본에 제가 썼던 부분도 네. 이런 복지를 꿈꿉니다 하고 했던 내용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커뮤니티에서 지금 연습하고 하는 많이 하는데 네. 걔네들이 어떤 이렇게
문화회관 이런 데는 굉장히 뭔가 공연장이긴 한데 네네. 동네 문예회관이 이렇게 내가 공연을 할 수 있는 좀 프로스럽지 않은 공연장이잖아요. 네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어떤 프로들이 서는 무대에서 박수 받아보는 경험을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훌륭하죠. 네, 그런 경험들 때문에 이제 이 마을 공동체, 마을 극장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저는 이제 이렇게 버무려지는 뭔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연극뿐만 아니고 그렇게 내가 박수 받아볼 수 있고 누군가를 박수 쳐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공간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너무 좁게 보지 마시고. 아니 뭐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훌륭하신 분 너무 많은 것 같아. 훌륭한 여성분들. 그래요. 네. 떠드는 사람. 그렇죠. 이게 마음에 들어요. 수다가 정책이 된다. 그렇죠. 인생 아니, 자체가 떨어야 제가 돼. 수다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자꾸 이렇게 수다를 떨어야 이게 뭔가 그렇죠. 되죠. 소통이 되는 거지. 네네. 울림이 없는 거는 울림이 아니잖아.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많은 얘기 들었어요. 이렇게 활기찬 다시 마을 또는 지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참 안타까우고 아픈 그 시기이긴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도 여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네네. 서로 가지 위안이 되고 서로 이야기하고 감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내가 만든 복지국가 만복라디오 진행 맡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을복지 고고싱. 네, 마을복지 함께해요. 정말 잘 들었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팟캐스트 만복 라디오 애청자 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블로그 my웰페어.or.kr이나 내 만복 페이스북에서 만복 라디오 에피소드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복순이가 최신 연극 티켓을 쏩니다.